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헌법 개정 전북지역 국민대토론회가 지난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헌법 개정 주요 의제와 경과보고, 주요 쟁점 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지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박성훈 기자입니다. 개헌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7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는 국회 개헌특위 김관영 국민의당 간사와 개헌특위 김성태 한국당 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토론자와 시민들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개헌의 주체인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국회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개헌에 반드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꼭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국가 경제의 양극화해소 또 교통 균형 발전 등등에까지 확실하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 김성태 개헌특위 위원은 기조발제 설명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기본권 개선 보완,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승식 교수는 기본권과 통치구조 변화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KBS 전주방송 김종환 기자는 지방분권의 명문화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라는 거를 저는 헌법 1조에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으로 선언하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국민자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거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순회 4번째로 열렸으며 이달 말까지 권역별로 7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제5회 대구도시 농업 박람회가 지난 7일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에서 개막해 10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도심 속의 자연, 도시농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도시민과 농민들의 소통, 상생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메밀밭, 밭과 채소 터널, 옥수수 미로 등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경험하기 힘든 녹색 힐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동시 행사로 제3회 대구 생활화해 디자인 경진대회와 대구 꿈나무 꽃꽂이 경진대회가 개최되고 해외 도시농업 학술대회를 비롯해 도시농업, 도시공동체,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연구센터가 인천 인하대 하이테크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센터는 영화와 광고, 게임 등 스토리 콘텐츠 분야를 인공지능을 통해 연구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하대는 지난 6월 2017년 대학 ICT 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 기술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연구기간은 지난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되면 최대 6년간 지원받게 됩니다. 예산은 정부 출연금 29억 원과 민간 대응 자금 11억 4천만 원 등 총 40억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디자인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7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지난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행사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안성기의 축하 메시지, 개관 퍼포먼스 미래의 희망을 담다라는 주제의 공연 등으로 흥겨운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퓨처스라는 주제로 4개의 본전시를 비롯해 국제학술대회,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꾸며졌습니다.
올해는 영국과 이탈리아 등 34개 국가에서 디자이너 등 500여 명, 370여 개 기업이 참여해 1,300여 종의 전시 아이템을 선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는 지난 7일 지역의 가뭄 피해 현황을 공동조사하고 가뭄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뭄 대응 종합대책의 하나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역 가뭄 문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양측은 충남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충남 지역의 가뭄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가뭄 예방을 위한 항구적 대책을 수립하는 총 사업비 6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 용역을 연내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농경 문화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자연 마을에 대해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있었던 설화와 풍수지리 등 내용을 담은 마을 유래판을 설치했습니다. 마을 유래판은 마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집성촌을 이루게 된 역사와 조상들이 정착하게 된 경위를 잘 말해주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가족사랑 정신과 애양심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도 높아져 지속 가능한 생거형 마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을 유래판은 자연마을의 통리장들이 신청하고 남원문화원과 지역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5개월 만에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자연마을을 지속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다듬고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는 생거형 채널로서 마을의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자치분권 전략회의를 열었는데요.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인상 등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는 그 이상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9월 말 재정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13,513명,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요. 참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9월 10일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오늘 서울 충무로 포스트타워에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자살 예방의 날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이번 기념식은 작지만 큰 첫걸음, 함께 나눠요 우리를 주제로 자살이라는 사회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자살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돌아보고 자살 유가족의 발언,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